술을 빚으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쌀. 쌀이죠. 근데 쌀이 제일 좋은 데가 여주래요. 87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87도예요? 네. 와, 속이 엄청 타들어가는데? 이 술을 마시면 좋은 사이가 돼요. 술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실전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아주 작은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양조장 이름은 추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료 추, 인연년 집당에서 맛있는 술로 인연을 맺은 집 이렇게 지어서 프리미엄급으로 술을 빚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요, 소주의 모주, 그러니까 소주를 빚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에요. 저희는 발효주로 증류주를 내리거든요. 진상미 쌀로 가루를 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뜨거운 물 부어서 이제 식으면 누룩을 부어야 되거든요. 발효를 해서 효모 배양 증식을 한 다음에 또 고두밥을 쪄서 넣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 증류식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 쌀 소주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하다가 전통주를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할머니가 술 빚거나 이런 추억이 훅 떠오르면서 나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주를 배워서 우리나라 거를 세계에 좀 알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 생각으로 전통주를 이제. 네, 그래서 네. 한 15년 전서부터 궁중 음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여기가 고향이신 거예요? 여주가 고향이세요? 그러니까 여주는 고향이 아니에요. 저는 아. 참 되게 특이한 게 네. 여주도 고향이 아니고 그리고 여주에 아는 분도 안 계셨어요. 뭐 그럼 어쩌다가 여주에 내려오시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술을 빚으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쌀이죠. 아. 근데 쌀이 제일 좋은 데가 여주래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여주를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쌀에 푹 빠져서 여주에 이사를 왔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년 정도. 그랬는데 발효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이사를 6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아, 뒤에 있는 이 지금 큰 이거요? 좀 이렇게 진흙이요? 예, 잘 모르는 저 처음 봐요. 여기서 지금 여강 이게 나오는 이게 거죠? 여광이라는 소주가 나오고 있어요. 중류를 해서 술이 이쪽으로 해서 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중류를 하면 여러분이 드실 때 보면 막 뭔가 찔리는 맛 있잖아요. 막 톡톡 쏘는 맛이 나는데 저는 그 중류한 술을 다시 또 중류를 해요. 그럼 총 몇 번 증류를 하는 2번이나 하는 두 거죠. 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네. 드물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정제된 알코올만 나와요. 아주 깨끗한 좋은 알코올. 그 알코올이 나오는 걸 탈취를 하고 항아리에다가 숙성을 하는 거죠. 여기는 여주 쌀만 쓰는 거예요? 여주에서 근데 나오는 저는 쌀? 여주에서 나온 것만 쓰고 있어요. 맵쌀, 찹쌀을 써도 여주 거고 지역 특산주라서 여주 쌀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여주의 쌀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주가 쌀이 좀 비싸긴 해도 여주 쌀을 계속 쓰고 있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여주 쌀은 네. 좀 타 지역 그 쌀이랑 좀 네. 뭐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세요? 여주 쌀은 그러니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쌀알이 되게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작다 하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밥을 해서 먹으면 되게 그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이렇게 단맛도 나고 찰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식혀서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찰지고. 그래서 여주 쌀이 보면 되게 쌀알은 작고 그런데 되게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도 돌고 매력 있는 쌀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몇 병 정도의 술이 나왔고 네. 좀 매출이 얼마였다 이런 거가 좀 있어요? 매출은 나쁘진 않는데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밖에 안 돼? 예, 라는 게 그런 숫자 정도 되는데 근데 전년도에 신고한 게 뭐 아직은 한 1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매출이.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원가 이런 거 좀 따지다 보면은 저희는 빠지고 이제 빠지고 하면은 원가라는 게 발효니까 시간인 거예요. 바로 안 나오니까 시간하고 원재료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원가 계산에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뭔가 전통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져서 네. 그냥 누구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인 거예요? 아니면 사실 전통주는 면허내는 게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법인을 좀 내야 되고 법인이 냈다고 해서 술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주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고를 해야 돼요. 식약처에도 그렇고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되고. 근데 그 기간이 약 8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술을 팔면 밀주를 팔아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은 법인이 공백이 뜨고 이런 게 제품이 나오면 그때 신고해서 허가가 나오고 판매해도 된다 하는 합격이 나오면 그때 판매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어디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 메뉴가 그럼요. 나오면. 그래서 이런 양조장에는 어디든지 팔아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 특산주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판매를 해도 되고요.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주시니까 좀 좋죠. 전국에 있는 전통 주점, 바틀샵 그리고 이제 미슐랭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레스토랑. 굉장히 좀 고급술 좀 그러니까 이런 책에 익숙하는 거 같고. 어차피 저는 대량 생산을 못해요. 문화 사업식으로 문화를 판매를 하고 문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슐랭이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비교 시음이나 그런 데는 꼭 들어가는 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스토리가 없이는 상품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주에 여강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쪽으로 나갈까요? 제가 예, 그쪽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네. 사실은 네임 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6개월이 됐는데도 제품에 이름을 못 붙인 거예요. 이름을 못 졌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고문을 통해서 순양주라던가 백년향을 만들었는데 얘는 그래서 고민하고 박물관도 가고 고민하고 산책하다가 여강길이라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그 트레킹 코스를 쫙 보니까 4코스가 초록색인 거예요. 거기에 세종대왕이 있는 코스인 거예요. 그 산책로가. 제품 가격을 너무 비싸게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이 있는데 너무 비싼 거보다는 다가가기 쉬운 이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얘는 이제 블루잖아요. 네. 블루는 또 3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막 술 마시다가 뭐 우린 사이가 뭐 그런 사이야 좋은 사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보니까 42도로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서 42도로 해서 이 술을 마시면 좋은 사이가 돼요. 50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힘든 이 코스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알코올로 가자. 그리고 골드라벨로 가고 한정판으로 하자. 그래서 1년에 딱 한 달만 팔아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 그 주류박람회 있죠. 페북에나 이런 데 올리면 그러면은 미리 이제 DM이 와요. 다들 아시고. 예, DM이 와서 사실 완판을 해요. 제가 팔려고 하는 숫자는 다 팔려요. 대표님이 직접 다 어쨌든 마셔보셨잖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이? 술이 증류주인데 되게 독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마시면 끝에 단맛이 쫙 올라와요. 그 끝에? 쌀의 단맛이. 그래서 50도인데 이렇게 달아? 이런 말들을 많이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입안에 밥을 한 움큼 꼭꼭 씹는 느낌이래요. 제 이제 궁금한 게 증류가 네. 맨 처음에 한 거는 이렇게 도수가 높다고 하면은 네. 그거를 떠서 또 증류를 하면 도수가 낮아져요? 아니죠. 더 높아지죠. 더 높아져요? 네. 처음에 떨어지는 방울이 거의 한 70도가 돼요. 두 번째 증류에서 떨어지는 방울이 거의 80, 한 7, 8도가 돼요. 그거를 물로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로 희석을 몇 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것도 또 비율도 맞춰서 또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럼 여기에서 저 병으로 담는다고 하면 총 몇 아니에요. 미리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지금 그냥 물 이렇게. 같은데요? 예, 물 같죠. 근데 도수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맡아보세요. 향을 한번. 오, 예. 되게 이제, 깔끔한 이제 와요? 네. 느낌이? 깔끔한 네. 도수가 그래서- 있는 그 술의 향. 정말 87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87도예요? 네. 와, 속이 엄청 타들어가는데? 와. 근데 정말 87도라고 안 느껴지고 네. 좀 더 깔끔한 뭔가 깔끔하네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전통적인 게 가장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다른 분들은 오크나 이런 걸 쓰시는데 네. 저는 쌀소주는 그냥 항아리에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걸 하겠다는 거죠. 좋은데요? 네, 그죠?
2차 증류를 해서 이 정도 양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엄청 이거를 많은 거 아니에요? 예, 희석을 해서 25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항아리가 몇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를 온전히 얘만 물도 타지 않고 온전히 숙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총 네.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역으로 계산을 하면 술을 빚고 시작하면서 얘를 내리고 하는데 요것만도 벌써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 있게까지 시설을 다 하신 게 네. 대표님이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얼추 막 이런저런 네, 맞아요. 설비를 여러 번 뜯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요 정도는 사실 한 2억 5천 정도? 우리나라가 네. 이 전통주 한다고 하면 뭐 보조 이런 걸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 보조나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통주를 한다고 하는 보조가 아니라 창업 아, 창업 그런 창업은.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전통주를 해서 한다 그러면 지역에 좀 뭐 이렇게 지역마다 사업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니까 농정과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는 한 1년 정도 그래도 하고 좀 좋은 아카데미 이런 데 가셔서 공부도 좀 하면 거기 있는 주위에 있는 또 친구들하고 정보 교류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양조장도 좀 방문도 해보고 그리고 아 나는 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좀 더 간단하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일주일 만에 나오는 술을 하겠다 이 설계를 딱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죠. 그럼 처음에 여기 여주 오셨을 때 뭐 여주시에서 도움을 좀 받았다거나. 아니요 이제 그때도 청년 일자리가 아니어서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없었고 뭐 온전히 그러면 대표님의 사비를 사비로 다 다 하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 연간 예를 들어서 적은 거는 한 1,000만 원 그리고 좀 많으면 한 5천 이렇게 지원금만 너무 의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원금을 최근 들어서는 좀 받아보지만 지원금은 저한테는 그냥 지금 보너스였어요. 제가 열심히 지냈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지 그걸 주로 생각하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몰랐던 네. 분야였어요. 전통주 관련해서는. 네. 근데 그래서 이것도 농업 안에 쌀 소비는 술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떡. 술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아니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안 드셔도 되는데 이제 수출을 해야죠. 우리나라 술이 이제 수출을 할 시기가 됐죠.